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삼촌TV 문무김입니다. 제주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옥상 정원에 올라와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햇빛이 거의 동남아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 취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외 취업을 나갔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가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년차 교민으로서 중국에서 살면서 생각하고 겪었던 것들을 모은 거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해외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해외 취업과 해외 근무를 구분해서 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요. 본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해외 현지 법인 아니면은 지사 쪽으로 파견 근무 나가는 경우는 그냥 해외 근무라고 하고요. 해외 취업은 아닙니다. 해외 취업은 해외에 한국에 본사가 없고 해외 현지 법인이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말하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자영업체, 본인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자영업자로서 활동하는 거죠. 커피숍을 낸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일단 생활은 여유로워져요. 자금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만큼 무슨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물가가 싸기 때문에 그 한국만큼 못 벌더라도 그 돈으로서 충분히 여유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본인이 아주 하이 레벨의 생활을 고집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풍족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비나 아니면 식비, 과일값 이런 것들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한국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요. 자, 두 번째 장점은 번거로운 인간관계하고 애매한 인간관계들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한국에 있다 보면은 왜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애매하지만 억지로 나가줘야 되는 경조사라든가 그런 동창회라든가 그런 것들 많을 텐데요. 해외에 나가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싹 면제가 됩니다. 연락이 아예 안 오죠. 덕분에 퇴근 후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시간을 온전히 자기 개발이나 여행 그런 것 쪽에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와 문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외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쪽 언어를 익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쪽 문화에 친숙해져야 되니까 해당 국가에서 지역 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외국 나갔는데 한국 사람들만 만나고 한국 식당에서 한국밥 먹고 한국 TV만 보고 그러면 외국 나가 있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익히고 하면서 지역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또 마지막 장점은 결혼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인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배우자는 시월드라고 하죠. 시월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외국 나가 있다 보니까 집안 행사가 이렇게 있어도 어머님 연락 오시면은 아이고 아가야 외국에서 고생이 많지 이러면은 아이고 어머니 이번에 가봐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좀 웃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청도 같은 경우는 청도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시간 50분이면 오는데 하여튼 외국 있다는 물 건너 있다는 어떤 그런 이유로 많은 것들이 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로컬 학교에 보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쪽 언어를 익힌다거나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형편이 되신다면은 국제학교 같은 걸 보내가지고 아예 그 외국어에 특화된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거는 일단 외롭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데 가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사무실에 있는 어떤 그런 도시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에서 QC 이런 거로 이제 파견을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반경 10km 이내에 가게는커녕 가로등도 하나 없는데 그런 데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말에 잠깐 마을 나와 가지고 진짜 마을입니다. 마실 나와서 쇼핑 조금 하고 다시 숙소에 처박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외로움을 잘 참고 넘겨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외로움에 목마르다 보면은 흙탕물이든 구정물이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마시게 되거든요. 칭다오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청도에는 공예품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주로 인건비 싸움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1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관리하는 아니면은 또 QC 쪽으로 해가지고 발령이 나서 아니면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진짜 의자방 놀이하는 그런 케이스 봤는데요. 그거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진짜 초기에 그 본인이 자제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단점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한국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지니까 한국에서의 경력이라든가 뭐 인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단절이 됩니다. 본인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이나 인맥 대해 가지고 조금 신경을 써주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되면은 많이 서먹서먹해지죠. 만일 외국에서 내가 이 나라에서 뼈를 묻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큰 문제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사람이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많이 외로워지고 이제 끈떨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럼 해외 취업 가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취업 비자입니다. 취업 비자가 뭐냐면은 그 나라에서 근무를,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비자를 말하는데, 취업 비자가 발급받는 게 뭐 나라별로 다르겠지만은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먼저 와서 몇 달 일하고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니까 조금 지나가지고 취업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 먼저 와서 일을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불법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회계법상 급여가 나가게 되면은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세금을 냈는데, 세무국에는 세금이 잡혀 있죠. 세금을 내는데 이 사람은 취업 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관들끼리 연결해 가지고 이 사람 뭐냐, 이 사람 불법 근무자다, 불법 노동자다, 이렇게 되면은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그 나라에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이미 그 불법 노동자로 해가지고 한번 추방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급여를 받고, 정식으로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할 것 같으면은 들어가기 전에 취업 비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시라. 그리고 그 회사가 나의 취업 비자를 해줄 수 있는 곳이 맞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험이라든가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자동이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살려놓고 가세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한 달에 근한 30만 원 이상, 한국 돈이죠, 30만 원 이상 뭐 세금을 냈었는데, 뭐 그거 세금 낸 거는 한국 돌아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용보험에 들어있었다 손 치더라도 중국에서 보험 다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한국 들어와서 제주도 와서 있다 보니까 후배가 저 형님 실업급여 한번 신청해 보시죠,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와서 알아보니까 뭐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 뭐 고용보험 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고용보험 낸 게 없으면은 실업급여 대상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한 10년치가 밀렸더라고요. 10년치를 사실 뭐 다 낼 수도 없지만은 내고 싶어도 3년 이상 넘어가는 거에 돼 가지고는 뭐 내가 내고 싶어도 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밀린 거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다 붙습니다. 연체료만 모아도 한 뭐 돈 100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혹시나 모르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생활한다는 가정 하에서 한국과의 끈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의 취준생들 고생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많다고 들은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제주도 와가지고 뭐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지만은, 제 원래 계획은 제가 뭐 영어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제 어학 능력을 살려서 여기 뭐 연세점이나 아니면 관광 가이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데이타임 잡을 하고 주말에는 유튜브를 찍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2달 동안 여러 군데 이력서를 내봤는데 아직 연락 온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큰일 났네요. 저도 이렇게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데 취준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국에 있는 취준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뭐 기본 생각은 이래요. 남자는 아침에 눈 뜨면은 어디론가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돈이 얼마가 되든 안 되든 나가서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자존감, 그런 것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이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니까요. 아무튼 해외 취업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쉽지만은 않고 나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뭐 장점을 크게 보든지 단점을 크게 보든지 그거는 결정은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실 몫이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어떤 주의사항들 요거만 잘 지키고 준비를 해놓고 해외 나가시게 되면은 헬조선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이렇게 직장 찾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고요. 또 그 경력이나 경험이 또 다른 또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해외 취업도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